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빛나는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일본 건국 이래 가장 성대한 외교 행사 중 하나가 수상관저에서 준비됐다. 한일 외교팀은 물론 일본의 강요 대부분이 참석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조인식이었다. これに対して条約の批准を阻止しようとする革新陣営は安保国会以来の大規模な西岸デモを繰り広げ国会の周辺は緊迫した空気に包まれました。 반대 시위 역시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서울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후 첫 계엄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어떤 반대도 박정희의 독단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외교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었고 모두 고령이라 지체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절박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6대 전후 미청산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지조차 않았다. まず最初のご指摘の問題については、今回の会談で議論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 일본 대사관은 오늘부터 당장 떠나야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년 동안 1000회가 넘는 수요 시위를 해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생존해 있는 분은 70여 명으로 줄었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로 끌려갔다가 종전 후 혹한의 사할린에 버려진 수많은 동포들을 위해서 조국은 과연 무엇을 했던가? 원폭 피해자,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인권 침해 등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しかし日本と韓国の主張が食い違っています。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교과서에까지 올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주권 국가의 존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1965년에 체결된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가로놓여져 있다.
desire for a Japan-Korea settlement.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거의 오히려 한국 정부보다도 더 다급하게 전면에 나서서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입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섭을 진행해온 지 14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압력하에 당시의 정통성 없는 군사 정권을 매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위해서 일본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일제 36년의 진정한 과거 청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사진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누구냐? 이게 다카기 마사오 아닌가 말이야. 만주 황제 앞에서 말이야.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는 승려를 위해 자기는 목숨 바쳐서 싸우겠다고 그 맹세한 사람이 그 박정희 그 당시에 그 다카기 마사오인데 말이야. 그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반에서 굴러떨어진 인절미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본과의 결린 관계를 하루속히 수립하고자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박정희는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경제 개발이 시급했다. 공화당 창당을 위한 정치 자금과 경제 개발을 위한 종잣돈이 필요했던 박 정권. 그리고 식민 지배 36년을 사죄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매듭을 지으려는 일본은 마침내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뜻을 맞춘다. 한일협정에는 일제 36년 침탈의 불법성, 무효성이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합법화시켜주는 내용으로 되어서 한일 과거 청산한 데 큰 걸림돌이 된 데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일협정 기본조약 제2조의 임의무효 이런 황당한 조항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과 한반도를 불법적이고도 강압적으로 식민지화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지배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면죄부를 준 민족사적 지옥이 65년 한일협정인 것이다. 피, 땀, 우리 피하고 땀을 대다 팔아먹은 거야. 개인의 재산권, 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이 죽기까지의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어째 대한민국에서 그 손을 댑니까? 왜 내 자산을 가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땐 일을 생각을 안 해야죠. 생각을 하면 그 어려갖고 정말 기가 막히게. 곰벽사는 뭐도 자기의 당한 기가 잊어지지를 안 해. 잊어삐지를 안 해. 해방이 되고도 66년이 흘렀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다. 결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뼈아픈 고통은 아물지도 않는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한일협정은 사죄와 배상을 통해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존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의 죄를 분명하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 죄를 묻지 않고 과거를 묻어버린 것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었다. 오늘도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 통한을 씻어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독일은 나치 독일의 프랑스 국민 박해 문제를 놓고 1960년 체결한 조약에 입각해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약 20년 후 프랑스가 강제 징집자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하자 독일은 1981년 3월 독불 이해 증진에 대한 출연 조약을 만들어 2억 5천만 마르크를 출연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있듯이 한일협정 무효화와 재협상은 결코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1970년 12월 북한의 폴란드 바르샤바 방문 중 예정이 없이
유대인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잘못된 역사를 사죄한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의 용기를 다시금 생각한다. 독일 역사 교과서의 30%를 나치 시대의 반성에 할애한 독일은 철저한 사죄와 성찰의 토대 위에서 국제적 신뢰를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유럽 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죄악을 깊이 뉘우치면서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혼자서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일본을 위해서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한일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 先ほど言われたいろんな被害者の方たちに対する補償をですね、実現するという大きな運動をですね。 동북아의 평화스러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일제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도록 협정을 새로 맺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재협상을 이루어내서 진정한 한일 친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은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와 남북화의 협력 시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선결 과제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일본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도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닫힌 국가에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열린 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일협정이 강요한 낡은 65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적 의분과 민주적 각성으로 일어섰던 6.3운동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힘차게 독도와 6대 미청산 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